아니 이게 저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오락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통령이 정말 경호처 직원한테 체포 방안을 이제 무기나 총이나 칼을 사용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살인을 교사한 겁니다. 그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적법한 법원의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가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했거든요. 지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이러한 그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가 그 경호처 직원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것이 맞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언론 통해서 확인한 것이 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맞다면 이 직무 정지된 지금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됐는데 그런 공직자가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도 약간 사실관계 확인이 확정되고 그러니까 난 사실이 다음에 맞다면은 할 수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뭘 검토를 해요? 직무가 정지됐는데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직자가? 뭐 지시의 뭐 적절성이라든지 적법성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무력을 사용하라는 것은 지금 언론 보도된 거 보면은 무슨 학위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읽히고요.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학위 사용 여부, 무력 사용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게다가 직무까지 정지된 피의자에게 또 다른 범죄 행위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게다가 이 무기 사용까지를 검토시킨 것은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 나중에 이 사건이 기소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뭐 취지를 유념해서 현재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사용을 검토시키고 무기 사용이 실제로 됐다면 그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만일에 불미스럽게 이 공조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항해서 일부 과격하게 무력 사용이 진행이 됐다면 이러한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당연히 이 부분도 추가로 범죄로 수사되거나 기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적법성 여부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오늘 보도를 보니까 탄핵에 불출석하겠다. 내일 열리는 탄핵 1차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뭘로 들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 하겠냐면요. 공수처의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를 받았는데 그 체포영장이 불법입니까?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집행 과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집행 드립니다. 방법도 법원에서 제시해 주나요? 아니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없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상사가 노력할 필요가 생기면 안 있다는 되겠죠? 겁니다. 자, 예, 생기면 안 되죠. 행정처장님, 처장님, 예.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합니다. 오늘 내일 탄핵 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윤석열의 발언 중에서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다시 한번 체포영장이 왜 불법이 아닌지, 그다음에 그걸 막는 행위는 불법이 되는지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현재 여러 수사기관의 수사권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관할 또 110조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이제 논란이 있고 그렇지만 1차적으로 영장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말씀드렸고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차관님, 네. 그 윤석열 측이 지난주에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막는 것은 내란 선동행위라고 했어요. 주장했죠. 네. 저는 내란 선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선동을 해서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특별히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또 그런 게 나왔어요. 윤석열 측에서 뭐라면 내란 태평양 집회 오는 사람들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요구 할 수 있습니까? 뭐 일반적인 요구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옛날 그
모 신부님이 용산 이무기가 지랄 발광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주말에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수사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 무력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한 언론 보셨습니까? 네, 언론 보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사용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이런 말 해도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첫째 옳은 말입니까? 옳은 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추후에 법률적으로 해서는 되는 말인가 안 됩니까? 나중에 적법성 여부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오락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통령이 정말 경호처 직원한테 체포 방안을 위해 무기나 총이나 칼을 사용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살인을 교사한 겁니다.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평가 한번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추후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적법성 여부 판단이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다가요 김건희 라인으로 뽑히는 그 경호처 차장은 뭐라 했냐면 게시판에 올라온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불법이란 게시판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위법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일어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지금 그 윤석열이 차벽을 쌓고 그다음에 철조망을 치고 서결 선장을 쌓았는데 거기에서 있는 극우 세력들의 횡포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백골단이 나왔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극우 세력들이 시위하는 탄핵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욕설을 하고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을 따라가면서까지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언론 통해서 확인. 언론을 통해 들으셨으면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 대행으로서 이런 일을 막도록 지시를 하거나 어디 업무 지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이 원장과 그 가족을 협박하는 내용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과 극우 세력이 바로하고 있는데 이걸 막도록 지시할 생각 없으세요? 네, 그 부분은 현재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상당히 대립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들이 하루빨리 매끄럽게 봉합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장님이 부합되게 다를 게 아니고요. 법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시를 해주시라고 말씀입니다. 네, 그 합리적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을 빨리 내란수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해결 갈등이 봉합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